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인사 1급 기출 3회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중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인데요. 요거 1번 바로 정답이네요. 리드타임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그래서 ERP 도입을 통해서 그 생산 같은 경우는 생산 시작에서 이제 완성까지의 시간을 이제 리드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많이 감소가 되고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얘기, 다른 것들 맞는 얘기예요. 이번 문제, 다음 중 ERP 기능적 특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인데요. 중복적, 반복적 처리하던 업무 줄일 수 있다. 맞는 얘기. 신속하다. 맞는 얘기고요. 투명 회계 구현 가능합니다. 조직 변경, 프로세스 변경에 대한 대응 가능한 부분이고 기존 하드웨어 연계에 있어서는 개방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 ERP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인데요. 네, 요거는 4번이죠. 경영진 중심의 프로젝트 진행, 이런 거 아니죠. 모두 참여해야 됩니다. 정답 4번. 4번 문제, ERP 발전 과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MRP1에서 1이 나왔으니까 MRP2가 나올 거고, ERP가 나왔으니 확장형 ERP가 나왔겠죠. 순서적으로 4번이 맞겠습니다. 정답은 4번. 네, 5번 문제입니다. 네, 요거 ERP 쪽 부분 추가적으로 이제 3회차 기출문제부터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요. 차세대 ERP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분석 쪽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분석이나 뭐 예측하거나 이런 쪽에 유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1번이 일단 정답이에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구조화된 데이터만을 활용한다? 아닙니다. 비구조화된 데이터도 동시에 이용해서요. 분석 예측 능력을 최대화시켜요. 그래서 이런 다른 것들 다 맞는 얘기들이라서 이거는 새로 나온 문제들은 그냥 그렇다라고 계속 익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에요. 6번 문제, 다음 중에서 인적자원의 기본 기능 외에 조직 내 인적자원의 확보, 개발, 그리고 보상, 유지라는 큰 흐름 아래 이루어지는 실무 운영 기능 중 안전보건관리, 이직, 노사관계관리는 유지 기능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확보 기능은 채용이나 이제 모집 이런 것들 되겠고요. 개발은 말 그대로 교육, 훈련, 인사평가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은 말 그대로 보상이니까요. 임금 주는 거랑 임금 관리라든가 그리고 복리후생 이런 것들이 보상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에요. 7번 문제, 다음 중 직무평가 방법 중에 비계량적인 평가 방법이 아닌 것은인데, 네, 계량적 평가 방법과 비계량적 평가 방법인데 서열법, 이게 서열법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분류법, 등급법이라고 하는 것들이라서 등급을 정해놓고 직무평가를 하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계량적 방법, 비계량적 방법이고요. 요소 비교법은 이제 계량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주관적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에요. 8번 문제, 다음 직무 설계 방법 중 과업의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 단순히 수평적으로 직무를 확대시켜 보다 다양하고 흥미있도록 하나의 직무에 또 다른 직무를 추가시키는 거죠. 추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무 확대 고르시면 되고요. 직무 순환은요, 다른 직무를 해보게끔 하는 거, 로테이션 시키는 게 직무 순환이고, 직무 충실화라는 부분은 책임감 증대를 통해서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충실하게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직무 충실화에 해당됩니다. 직무 성과화는 그 직무를 성과별로 직무 성과는 직무를 성과화시킨다 보시면 되는데 이건 뭐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고요. 9번 문제, 다음 중 인력 과잉의 경우에 조치해야 할 행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력 부족일 때랑 인력 과잉일 때 하는 행동이 별도로 있는데요. 따로따로 있는데 인력이 많을 경우에는 해고시키거나 직무를, 그리고 과잉이니까 직무를 분할해서 여러 명이 그냥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조기 퇴직 시켜서 이제
사람을 자르지 않고 계속 쓰게 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인력 과잉에 대한 거는 요거 세 가지고요. 파견근로 활용은 인력 부족해서 쓰는 거예요. 인력 부족. 그래서 인력 부족일 때 쓴다. 요거 외에도 뭐 임시직을 잠깐 고용한다든가 초과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인력 부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다음 인력 자원 계획의 내부 공급 예측 중에서 인적 자원의 현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 조직 내 특정 직무가 공석이 될 경우에 누가 투입될 것인가를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말 그대로 대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대체도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예측 중에 이건 대체도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능 목록법은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기능 목록표. 네, 요거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이직되는 것들에 대해서 확률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마코브 분석법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1번 문제. 다음 중에서 관리직이나 전문직 선발 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다수의 면접자가 한 사람의 피면접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 다수 면접자가 쭈르륵 앉아가지고 한 명한테 막 질문하는 거. 그래서 패널 면접이라고도 하고요. 위원회 면접이라고도 합니다. 3번. 네, 그리고 집단 면접은 보통 토론을 통해서 많이 하는 게 집단적으로 하는 면접이 되고요. 개별 면접은 보통 실무진하고 면접을 1차 면접할 때는 개별 면접을 많이 사용합니다. 스트레스 면접은 이거는 일부러 스트레스 상황을 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능력, 대처 능력을 파악하는 게 스트레스 면접입니다. 네, 정답은 3번이고 12번 문제예요. 다음 중에서 현재 종업원에게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적과 현재의 직무 성과와의 상호 비교를 통해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거. 네, 요거는 현재 종업원이기 때문에 동시에 타당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측 타당성 부분은 요거는 이제 인력을 채용한 인원. 그래서 현재 종업원이 아니에요. 채용한 종업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내용적인 부분, 구성적인 부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니까 네, 정답은 1번입니다. 13번 문제. 다음 중에서 풍부한 경험 축적과 능력 개발을 촉진하며 미래 지향적인 인력을 갖추고자 하는 건 인재 육성주의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네, 배치 관리 부분에 대한 원칙,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쓴 거고 그 중에서도 인재 육성주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적재적소주의는 적합한 인재를 적합한 장소에 배치시키는 거. 실력주의 원칙은 그 실력에 맞는 위치에다가 배치시키는 거. 균형주의 원칙은 우수 인력이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균형주의죠. 14번 문제.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자, 보기 괄호의 결과는 직무기술서나 직무명세서로 종합 정리돼요. 채용 승진 이렇게 한다는 건데 자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로 종합된다는 거에서 이거는 첫 번째로 수행되어야 될 직무 분석에 대한 내용이군. 이거 맞추시면 되겠네요. 직무 분석이 된 다음에 직무기술서 그리고 직무명세서 종합으로 정리되는 부분 그런 다음에 직무평가 이렇게 들어가는 순서죠. 15번 문제. 다음 인사고과 중에서 기업 목표 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실을 기록한다라는 거에서 중요사건법 요거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목표관리법은 이제 MBO라고도 하는데 네, 이거는 상사와 하급자가 서로 목표를 정해서 으쌰으쌰 하는 그게 목표관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6번 문제 갈게요. 16번 문제. 다음 인사고과 오류 중에서 고과 대상자의 특정한 고과 요소로부터 받은 호의적, 비호의적 인상이 다른 고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현혹 효과 또는 후광 효과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대비 오류 그리고 중심화 경향, 관대화 경향. 이거는 중심화 경향은 이제 평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심점에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이제 중심점에 이렇게 많이 할당을 한 게 중심화 경향이고요. 관대화 경향은 좋은 쪽 이쪽이다 하면은 좋은 쪽으로 많이 평가를 한 게 관대화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17번 문제. 다음 승진 원칙 중에서 해당 기업에서 과거 조직 구성원 집단이 받았던 승진 기회나 기회를 비교하거나 해당 기업과 유사한 조직에서의 조직 구성원이 받고 있는 승진 기회와 해당 기업의 승진 기회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시간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원칙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얘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진의 원칙 중에서도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과 비교하거나 집단에서 비교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정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적정성의 원칙이 정답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조직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르지 않은 것은 인데요. 올바르지 않은 것. 네, 최고 경영자의 적극적 지지가 필요하고요. 조직 구성은 공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 문제 해결한다는 입장을 떠나서 전체 조직 변화에 취해야 한다라는 거. 조직 개발, 조직 변화는 조직 전체가 변화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꼭 하고자 하는 의지도 필요하고요. 최고 경영자층이 꼭 우리 조직 변화하자, 조직 개발하자라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네, 조직 구성원이 해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유능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도 해당되지만 그 내부 조직에서도 조직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야 한다라는 건 맞지 않는 설명이에요. 19번 문제. 다음 중에 조직 구성원들이 리더를 신뢰할 수 있는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으며 플러스 조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목표 제시하고 성취할 수 있는 리더, 변혁적 리더십, 상당히 어려운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거래적 리더십은 채찍과 당근을 같이 주는 리더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잘했으면 상 주고 못했으면 벌 주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칭 리더십은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걸 이제 코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코칭 리더십. 셀프 리더십은 스스로 리더라고 생각하는 게 셀프 리더십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문제.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승진 유형 중 하나로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직위 계열상의 승진입니다. 그래서 조직 구조의 편성, 운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열 계층으로 승진시키는 걸 요거 역직 승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마다 뭐 사원, 대리, 과장 이렇게 올라가는 역직이 있는 거고 정하는 거죠. 사원에서 대리는 3년이면 승진, 3년이면 승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효율적 지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역직 승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임금의 특성 중에 기업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데요. 네, 기업 쪽이니까 이거는 생산 원가 요소도 있을 수 있고 근로자 유지의 요인도 있을 수 있겠고요. 기업 경쟁력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 신분 상징은 기업의 특성은 아니죠. 이건 개인의 특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특성에 해당되는 부분.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 다음 중 사용자가 부담할 퇴직급여 수준은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영을 책임지는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운영을 책임진다는 거에서 이건 확정 기여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은 반대로 회사가 적립금의 운영을 책임진다 라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익 분배 형태는 보기. 조직이 창출한 부가가치 생산액을 구성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배부하는 제도로 부가가치 인건비 기준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라는 거에서 이건 럭커 플랜이구나. 자, 매출액 대비 기준은 스켈론 플랜이고요. 부가가치 창출 기준은 럭커 플랜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2번으로 럭커 플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복리후생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할 수 없는 것은 우세한 임금 수준은 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다른 것들은 맞는 설명이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25번 다음 근로소득 중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거. 자,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받고요. 고용보호법에 의한 실업급여 맞습니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월 10만원 맞는 얘기. 모든 임직원 아니죠. 차량을 보유하고 본인 소유 차량이 본인 소유 차량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 업무에 이용한 경우에 자가운전 보조금 혜택이 됩니다. 정답은 4번. 26번 문제.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두 용어를 순서대로 적으면 괄호는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이네요. 자, 건강
고용보험. 자, 근로자 실업, 구직활동 촉진 이런 것들은 고용보험. 이렇게 해서 포인트 용어 잡아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순서대로 적으시면 돼요. 27번 다음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괄호란 소득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가 대신 징수,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 납부하는 거 원천 징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원천 징수. 28번 문제 다음 중 종업원들 중에서 조합 가입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조합 가입이 강제되진 않아요. 근데 아니야. 조합 가입에 대신하여 조합비를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조합 회비를 징수하는 제도라서 이거는 보조하는 그런 느낌의 에이전시 숍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클로즈드 숍은 상당히 막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합원이어야지만 채용이 되고 조합원이 안 되는 순간 잘리는 게 클로즈드 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숍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오픈 말 그대로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채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잘리지 않아요. 오픈숍. 그리고 유니온숍은 그 중간입니다. 그래서 처음 채용 시에는 가입 조건이 없어도 되지만 채용된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가입이 돼야 되는 게 유니온숍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단체 교섭의 절차는 인데요. 일단은 교섭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예비 교섭을 통해 본 교섭에 들어가고요. 마무리 교섭하고 평가하는 거 1번이 순서적으로 맞는 예의가 됩니다. 1번이 정답. 30번 노동쟁의 행위에서 긴급 조정을 결정하는 기관인데요. 네, 이게 너무 노동쟁의 행위가 너무 심해서 그 사회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 되면 긴급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결정 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31번 문제 다음 중 보기에서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는 괄호는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로 근로자에게 해고, 점검, 배치 전환, 출근 전이 휴직 등이 성립된 경우 니은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부분은 이게 환경계약. 그리고 요거는 불이익 취급 대우입니다. 정답 3번이네요. 32번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죠. 휴게시간. 네, 정답은 휴게시간입니다. 33번 다음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인데요. 네, 괄호는 노사 당사자 간의 새로운 권리관계의 창출을 위한 단체 교섭 과정에서 상호 간의 주장 불이치로 나타나는 분쟁 상태인데요. 네, 요거는 용어적으로 처음 나온 용어예요. 그래서 지금 참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익 분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용어들이 막 나오면은 이렇게 문제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당황하실 수 있지만 이번 참여 아시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모든 문제 풀어봤고요. 잘 안 풀리시는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